자, 스마트폰의 세로형의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이 안에 내용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기 마진 레프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를 하게끔 했던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한 아이는 마우스를 또는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를 했을 때 반응하는 형태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항목은 바로 이런 파트들이죠. 똑같이 생겼지만 이전과 다음 내용들이 뒤에 같이 깔려서 배치가 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 개를 모두 그대로 나열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중에 내가 선택한 아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걸 얘기를 했었죠. 얘를 따로 뺄 줄 알아야 된다. 따로 빼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포지션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을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값으로 각각 붙여주면 사이 간격이 겹치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따로 뺄 줄 알아야 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 따로 뺀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자, 다른 아이들과 잠깐 안되네,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좀 더 사이즈가 커져야겠죠. 자, 세 가지 기술만 아시면 일단 기본적인 스킬은 알게 되시는 건데요. 먼저 개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아이는 옆으로 나란히, 아까 계속 해보셨습니다. 바로 플롯 레프트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으로 계속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에 하나를 따로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빼는 방법을 할 건데 가만히 봤더니 뒤에 있는 요소가 그냥 거의 붙어 있죠.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아이를 뭘 하면 되겠습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되겠죠. 차후엔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자, 선택한 아이 하나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아이가 쓱 와서 붙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간격을 띄운다면 첫 번째나 뒤에서 마진 값을 줘서 살짝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치는 당연히 부모가 될 거예요. 부모를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해라 라고 쓸 건데요. 이때 점검하셔야 되는 건 3개 크기였기 때문에 2개치 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UL의 사이즈를 300%가 아니라 조금 더 줄여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줄여서 가운데 오게끔 배치를 하시면 그대로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포지션 썼으니까 Z인데스로 혼자 덩그러니 앞에 오게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게 됩니다. 자, 포지션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개가 모두 처음엔 똑같은 사이즈인데 가운데 하나만 유달리 좀 더 크게 키우는 기법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요소를 강제로 사이즈를 키우는 기능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트랜스폼 중에서도 뭘까요? 크기 키우는? 스케일. 사이즈를 조절한다 라는 개념에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케일 값이 1이면 기본적으로 원래 크기, 얘를 수치를 추가로 입력하면 1.1은 110%, 1.2는 120%가 되겠죠.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트랜스폼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오리진은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키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 0이라고 쓰시면 왼쪽 상단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를 100%에 100%라고 써버리면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면 50% 50%가 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커지게 해라 라고 비율을 조절하는 개념이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어느 기준, 오리진, 초점을 맞추는 위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신다면 이 기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위치가 디자인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가 있으니까, 자, 가로형이 아니라 이건 누구죠? 타블렛인 것 같은데, 그쵸? 자, 타블렛인 것 같으니 타블렛에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8. 그러면 타블렛 위치를 열어주고, 아까 했던 거 일부 대부분 카피를 그대로 할 거니까, 자,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다 카피해서 쓸게요. 왼쪽이 아까 썼던 스마트폰 세로형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쓸 타블렛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면, 자, 디스커버 박스 위치겠죠? 자, 디스커버 박스 위치에다가 내용상의 디스커버 박스 똑같고요. 그 다음에 our store와 내용들을 그대로 일단은 복사해서 our service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공통에다 옮기는 건 차후에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복사를 그대로 해서 이 자리에 두둥 붙이기. 자, 붙인 상태에서 사이즈를 한번 점검을 해줘야겠죠. 그대로 가진 않을 테니까 사이즈를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크기가 위에서부터 이만큼인가요? 자, 재보면 870픽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our store의 높이 값을, 자, 870픽셀이라고 써주고요. 이 870을 똑같이 쓰고 알리에만 처리하고요. 뭐 때로는 이 아이를 VW로 환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싸고 있는 이 높이 값을 오토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위아래 패딩 값은 몇으로 줘야 되는가 감싸는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아래 공간은 위는 사이즈를 쟀더니 132, 130으로 할게요. 그냥 아래를 쟀더니 똑같이 130 나왔습니다. 패딩 위아래, 자, 그래서 130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위아래 말고 좌우는 단위를 되게 특이하게 썼네요.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좌우를 잰다고 봤을 때 희한하게 100% 제가 쓴 게 아니라 일정량 들어간 170 정도를 들어간 크기만큼으로 만들었네요. 그럼 170 정도 들어간 크기를 잰다고 했을 때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하는 패딩 자체를 알림시키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박스는 넘치는 부분을 숨겨라. 가로값 100% 높이값은 our store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 처리해라 라고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높이값을 저렇게 썼는데
약간 늘어나게 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만큼을 약 520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그래서 520 픽셀이라고 쓰시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헷갈렸습니다. 네, 520 여기죠. 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여기다 뭘 더 할 거냐면요, 패딩을 조금 더 줄 거예요. 왜냐면 해당 이만큼에서 실제로 얘는 사이즈를 키운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위아래 살짝 더 공간을 주겠습니다. 약 34 정도 되네요. 그래서 패딩을 자, 위아래 34 픽셀을 좌우는 0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 안하고 감싸구에는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일단 알림 다 지우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UL 값은요, 일단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크기 값 그대로 100%라고 우선 주겠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상당은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자, li 잠깐 지울 거기 때문에 프론트도 나머지도 일단 지워서 안 보이게 만들 거기 때문에 빼고, 자, UL을 색깔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레프트도 일단은 잠깐 끄고요.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나오면서 결과물은 보이겠죠. 자, 사이즈 키워야 되는군요. 자, 사이즈 키워서 하나 더 자, 나옵니다. 형태 잘 나온 거 확인했고요. 자, 실제적으로는 이 카드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를 조절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게 희한하게 조정이 되는 거 봐서는 저는 그냥 가변서로 좀 더 움직이는 형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선은 해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자, 저는 일단은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로값 300이라고 안 하고요. 우선은 100%라고 쓸게요. 자, 100%라고 쓸 거고, 카드가 사실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우선 살리겠습니다. 두 개만. 자, 두 개만 살려서 li를 플롯 처리할 거고요. 가로값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한 50까지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한 45% 정도는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크로 계산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쓰고 안쪽으로 외곽선까지 채울게요. 자, 박스 사이징 놓고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해서 선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럼 li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1번과 2번. 자, 카드 1에서도 보일 거니까 그냥 프론트 논 해놓은 거 살릴게요. 그럼 1, 2 모두 보입니다. li들을 오른쪽으로 공간을 좀 더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에 자, 마진 라이트를 띄울 건데요. 45, 45 더하면 90이죠. 그러니까 10%를 쓰고 그냥 마진 라이트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li를 라스트
차일드를 마진 라이트를 없애버릴게요. 그럼 왼쪽 끝에 하나, 오른쪽 끝에 하나가 붙어버리겠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퍼센트로 하기 싫다면은 값을 입력하시고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살릴 거고요. 일부러 박스에 글씨도 보이게끔 써주고,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LI 카드의 색깔도 살려주고요. 그거 보이겠죠? 각각의 카드에 대한 색깔이 보일 테니까 하나, 둘, 그런데 밑에 떨어지는 것까지 해서 형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조금 희한하게 들어가는 것도 점검할 수 있고요. 1, 2, 3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조금 딱 맞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게 뭔가 밀린 걸 보니까 보더 값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나 축소가 되거나 정리를 하면서 여기 요거 축소됐죠. 보이는 뷰가 축소가 되면서 제대로 딱 맞는 수치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45%, 10% 이렇게 딱 100%를 완전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은 살짝 차이가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약간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살짝 뺄게요. 근데 이거 100% 딱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어쨌든 현 상태에서 저는 하나를 띄울 거예요. 어차피 띄울 거라서 큰 상관은 없는데, 자, 이건 어차피 이거는 두 번째 거가 마진이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 번째 거를 가지고 10% 그대로 두고, 자, 띠리릭 띡띡 누구를 첫 번째 거여도 되고 두 번째 거여도 되고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는 NTH 차일드 두 번째 거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원칙은 첫 번째 겁니다. 자, 이 아이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겠습니다. 세 개가 나란히 갔는데 가로값을 줄이면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두 번째 아이를 일단은 탑 제로 하셔도 되고 50% 하셔도 되고, 레프트 똑같이 그냥 가운데 주기 위해서 50% 주고, 저는 트랜스레이트 그래서 탑과 레프트를 조정했으니 마찬가지 X좌표 마이너스 50%, 컴마 Y좌표 마이너스 50%를 이용하면 위아래 좌우 정 가운데 배치를 할 수 있겠죠. 누구 기준으로? 당연히 감싸고 있는 UL을 기준으로. UL이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박스로 기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UL이 현재는 제가 일부러 100%를 사용하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3개가 아니라 더 많은 개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UL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LI 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어떤 수치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 그렇다면 렐러티브는 사실 UL이 아니라 누구를 스토어 에리어 기준치 보이는 딱 정해진 박스 크기만큼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치를 제가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똑같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가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확인하시고,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애매한 포지션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Z인덱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뺄 수 있게끔 써주면 됩니다. 물론 포지션 쓰는 순간 앞으로 나와요, 당연히. 자, 그렇게 했는데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위아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li의 사이즈를 100%로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기준치가 아까 있던 i로 자리 잡아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나는 높이값을 똑같이 이 기준처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똑같은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변수 쓰면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얻기 편하니까 일부러 자,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기준치와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입력을 해봤습니다. inherit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i가 배치를 했는데 1, 2, 3으로 됐고요. 두 번째 전부 다 반투명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일부러 두 번째 것만 1 해가지고 그대로 보이게끔 100% 다 보이게끔 해놓으면 투명도가 없어지니까 대놓고 하나가 보이겠죠. 자, 적용된 i에다가 조금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박스 섀도우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0.1rem, 0.1rem 해서 색깔은 반투명하게 하나를 써주면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러면 일부러 약간 알값 줄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가 3장이 똑같이 겹쳐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조금만 더 키울까요, 이거? 이때 이 두 번째 i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트랜스폼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스케일, 트랜스폼 스케일을 같이 넣어줍니다. 스케일 넣어주시면 얼마만큼 원하시는 만큼 키워주시면 되죠. 커졌습니다. 넘치는 거 숨겨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도 크군요. 아까처럼 1.1로 가야겠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가 배치가 되게끔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만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원하시는 거를요, li에다가 클래스 act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끝나요. 클래스 act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부러 li에다가 트랜슬레이트,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하네요. 트랜지션입니다. 네, 올 300ms 이지. 자연스럽게 란 뜻이에요. 0.3초 동안. 자, 원래 처음부터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겠죠. 자, 처음부터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었어야겠지만 안 했기 때문에 하나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뚝 떨어졌죠? 자, 현 상태에서 첫 번째 거에다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에다가 저는 누구를 맞죠? 말고 나는 두 번째 거에다가 말고 세 번째 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반영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 마진이나 이런 값들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걸 하시려면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고요. 굳이 한다면 일단은 마진 라이트를 지금 현재 상태라면 그냥 마지막 거에다가 마진 레프트를 살짝 주는 게 지금은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얘네가 움직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배치를 하면서 JS에서 그 마진 값을 컨트롤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현 시점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거에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마진을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마진 버리고 가로가 50% 하면 딱 붙잖아요. 딱 붙어버리니까 자, 모두 다 1로 주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뒤에 공간 없이. 자, LI를 가로가 50% 주고 모두 다 반투명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진 자체를 아예 없앨게요. 자,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건드렸어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결과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액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가 액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가 액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액트가 누구를 필요한 아이가 들어가게끔 해주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를 올라오게 되면서 뒤로 배치가 되게 만듭니다. 당장은 없으니까 여기다가 클래스 써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나란히 플롯을 줬는데 3개니까 2개만 뒤에 깔아주고 하나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감싸는 영역을 2개 크기 정도 맞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양이 더 많다면 조금 더 손을 보고 더 보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지금 상태선 그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이때 안에 들어있는 카드는 사실상은 퍼센테이지보다는 이제 고정값이나 VW 가시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를 포지션으로 띄워줬더니 붕붕붕 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당장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만 지정해 놓고 쓰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통해서 어디를 정 가운데 배치를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 가운데 그냥 하는 방법이 아니라 레프트 50% 내가 가진 크기의 절반만큼을 가운데로 탑 50%니까 위에서 쓱 내려와서 절반만큼 내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이의 절반을 위로 한 거죠. 그럼 딱 가운데 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그 크기를
일정량만큼 키웠죠. 기본은 1인데 그거를 키웠죠. 트랜스폼 오리진은 따로 안 쓰면 기본적으로 50% 50%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실제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을 넣었더니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썼었죠. 네, 반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미 하나가 제가 클래스 액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또 써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는 형태가 카드 섹션이 하나가 커지면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된 거고,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려면 애니메이션은 그렇지 않다. 그냥 툭툭 튀게 하려면 트랜지션을 없애버리시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틱 하고 나오기 때문에